자, 레나님은 락 음악과 강렬한 조명, 화려한 의상은 캬바레 쇼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 작품에서 탄탄한 플롯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미 SF, 호러, 퀴어 등 여러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스토리만 따지면 황당하고 어이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한 번 봐서는 제대로 충분히 즐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악과 어떤 음악을 통해서 그걸 즐기려고 가는 거지, 여기서 막 제가 왜 갑자기 저기 가 있지? 쟤는 절로 왼쪽으로 퇴장했는데 왜 오른쪽에서 등장해? 이렇게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도 로키 호러 쇼를 보면서 한 번 봐서는 제대로 충분히 즐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대사들이 또 5, 60년대 옛날 그 20년대 영화들, 그때 영화들의 오마주들도 많고, 그때 나오는 그 대사들이나 가사들에서 이렇게 따온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죠. 물론 그런 걸 다 알고 오면 재밌지만 그걸 모르고 봐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가치나 질서를 이렇게 전복시키려는 정확한 컨셉이 있고, 되게 보수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자넷과 브래드를 이 이상한 성에 데리고 와서 자기 본능에 눈뜨게 하고 욕망에 충실하게 하는 되게 명확한 플롯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정확하게 그 플롯이 세례식처럼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고 목사 나오고 세례 받고 포도주 마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목사 대신 외계인이 나와서 연설하고 찬송가 대신 시간여행 찬가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스 실험을 경험하고 이제 변화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 뮤지컬에서 녹아서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자, 나무 그늘님, B급 감성과 파격적인 섹시 호러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B급 감성이라기엔 블링블링하고 파격적이라고 하기엔 이제 뻔해진 소재들이다. 원작의 감성에 충실하지도 못한 채 지난 시즌의 환호에 도취되어 더 느슨하고 산만한 극이 되어 아쉽다라고 하셨네요. 그 지역이나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60년대 뮤지컬들을 생각해 보면 60년대까지 굉장히 왕가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여기서 이제 70년대 이 작품이 딱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근데 그때 왔던 충격이 지금의 관객들에게는 그렇게까지 강렬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거 오히려 이런 어떤 쇼적인 것들, 뭐 일탈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면서 지금은 그것으로서 이제 이 로키 호러 쇼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2005년도에 헤드윅 초연을 처음 할 때 그 배우들끼리 모여서 그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될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과 10몇 년이 지난 지금은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라는 소재 자체가 이제 뭐 이미 그냥 익숙한 소재가 되어버려서 뭐 별로 이렇게 새롭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키 호러 픽처쇼 원작인 경우에는 그게 사이언스 픽션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죠. 그게 지금은 그 지향점이 지금하고 닿아 있어서 지금 현대의 어떤 그 가장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 들고 현대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뮤지컬에서도 재밌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송영진 배우님이 이제 출연하셔서도 있지만 딱 등장하는 순간 오, it's showtime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How'd you do it? 마주하는 걸 봤어. 딱 등장하셨는데 정말 약간 뭐랄까요, 그 가보지는 않았지만 리오 데자네이루 사는 약간 카니발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래 몇 년 동안 봤던 작품 중에 가장 쇼적인 요소가 강했던 작품 같아요. 사실 외국 버전들 그 프랑크퍼터들 등장할 때 보면 그렇게 세게 등장하지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더 여성스럽게 등장해요. How would you do it?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최대한 에너지 있고 강력하게 등장을, 이거 버전은 사실 홍록기 형 같은 홍록기 형은 정말 강력하고 파워 있는 남성스러운 프랑크퍼터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등장해서 휘어잡아야만 이게 작품이 가더라고요. 캡틴 스탄님이 극의 깊이와 쇼킹함은 뮤지컬이란 외형으로 오히려 피상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극적 긴장감이나 캐릭터들 간의 진중함보다는 가벼운 병맛 개그의 연속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병맛 개그가 정말 제대로 구현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알고 보면 여기 그런 개그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오마주들이 숨어 있고 의도들이 다 작가의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것이라 그런 것까지 보시면 그렇게 가볍게만은 볼 수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병맛 개그라고 이제 표현되는 게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70년대에 등장해서 처음 나왔을 때 그 여러 가지 성적 코드나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정말 소수의 소수 문화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현재에서는 그게 약간
좀 웃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로키 호러 픽처쇼 원작은 컬트적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대중화가 돼버렸거든요. 쇼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 비슷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클리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를 들어 70년대 느낌 그대로 지금까지 40년째 공연한다면 이 작품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고요. 진화하는 작품이죠. 그 보신 영국에서 했었던 최근에 그 몇십 주년 기념 공연 있거든요. 소극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극장 이상 되는 사이즈에서 공연하는데 제 느낌엔 그 공연보다 우리 공연은 훨씬 더 화려함으로는 거의 전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한국 배우들이 세계에서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외국 배우들하고 또 한국 배우들하고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성향적 차이가. 그러니까 외국 배우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한 60, 70 요 정도 이상 절대 더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지? 한국 배우들 같은 경우는 내가 100 에너지 있으면 항상 무대에서 110, 120을 쏟아서 뭔가 보여드리려고 막 에너지들이 엄청 아니 근데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공연을 그렇게 120까지 뽑아내시고 힘든데 관객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커튼 끌 때 정말 다 같이 타임 오프 댄스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피로가 싹 가져요. 이제 이번 코너는요, 감동 더하기라는 코너인데요. 각자 이제 패널 두 분과 저희가 준비해온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진 배우님이 준비해오신 키워드는 뭘까요? 이 작품을 통과하고 있는 그램락. 구체적으로 글램락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자, 그램락은 데이빗 보이가 이제 처음 시작한 음악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아티스트가 음악과 이 패션, 옷, 의상,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돼서 되게 화려한 음악들을 보여줘요. 음악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제 흐르는 락 음악들의 그 시류를 계속 타락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음악들이 살짝 바뀌어요. 락앤롤 단순한 이제 블루스를 빨리 하던 락앤롤에서 점점점 음악들이 더 강해지고 세지고 그러면서 그램락 같은 경우는 그런 강해지는 와중에 또 되게 부드러운 음악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음악들을 들려주죠. 그때 이제 유행했던 음악들이 이제 그램락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키델릭 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그램락이나 사이키델릭 락이 이 기본적으로 로키 호러 쇼에 계속 흐르고 있고 이 작품의 이제 하나의 또 오마주이기도 한데 그 에디라는 캐릭터는 50년대 락앤롤의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 머리를 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제가 도끼를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70년대 문화가 사이키델릭 락과 그램락이 이 50년대 락앤롤을 죽이는 없애버리는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로키 호러 쇼 안에서 혹시 그 글램록 가장 대표적인 글램록 음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제일 주는 게 바로 사이언스 픽션 더블 피처에 나오는 그 곡이에요. 첫 곡. 그리고 요번 저희 시즌에 앵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또 저희 음악 감독님 김성수 음악 감독님이 또 이 작품의 덕후이기도 하시고 또 50년대 락과 또 그때 그 사이언 SF 영화의 또 매니아세요. 그래서 그 보시면 약간 데이빗 보이한테 헌정하는 게 있어요. 데이빗 보이 라이프 온 마스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전주 그 앞에 피아노 라인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 터치 앞에 부분을 그 느낌으로 편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보이한테 바치는 게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관객 참여형 공연이라는 건데 현대 공연의 흐름은 장르 해체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들을 통합하는 그런 어떤 혼종을 얘기하는데 연극의 사요소, 희곡, 관객, 배우, 무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관객도 예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 제4의 벽 뒤에서 바라보는 관찰자였다면 지금 그 로키 호러 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대본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작가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배우의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이 많아지는데 지금의 공연의 스타일을 로키 호러 쇼는 현대 공연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잘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 점차 프로덕션이 진화할수록 여러 공연 작품들이 계속 그걸 갖고 오겠네요. 한국에서도 이제 이머시브 공연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상의 작품을 갖고 만든 굿바이 이상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런 작품들이 계속 시도가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공연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관객들한테도 그게 약간 소구가 좀 더 쉬운가요? 이머시브 공연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그 공연에 대해서
갖게 되는 관객들의 친밀감, 그것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인데 로키 호러 쇼뿐만 아니라 그런 이머시브 공연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머시브 공연을 하면 배우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안 끌려오는 분들이요. 네, 그런 날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하루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지금 뭐 잘못하고 있니? 라고 계속 배우들이 우리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알거든요. 템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날 분위기 따라 정말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키워드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진화하는 쇼라고 하고 싶은데요. 진화하는 쇼. 예,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호러, SF, 그다음에 뭐 여러 친화적인 요소들, 페스티벌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그 연출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즉 음악사에서도 그렇고 미술사에서도 또 문학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인터랙티브, 이머시브 공연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시대 흐름에 맞춰서 좀 더 페스티벌적인 요소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컬트인데요. 컬트 하면 이제 로키 호러 쇼, 로키 호러 픽처 쇼였는데 사실은 이 컬트라는 단어 자체에서 아시다시피 약간 종교적인 개념이거든요. 특정인이나 특정 어떤 사물, 존재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이비, 뭐 이단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파생되는데 제가 주목한 바는 열광적 지지, 열광적 숭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작품을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해서 컬트가 되었을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컬트가 보통 되는 작품들을 보면 좀 더 세게 해야 돼. 어떤 선을 넘어버려야 돼. 예를 들면 90년대 또 홍콩 영화에서 오삼 감독의 첩혈상 이런 것도 컬트로 치는 이유가 한 300명, 500명 죽이잖아요. 뭐 10명 죽은 게 아니야. 그렇게 총알을 바꾸지 않는데 계속 권총에서 몇백 발 나가잖아요. 총알이 막 완전 뭐 장난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간 양적으로 정말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세거나 강도가 아니면 두 번째 요소는 그거예요.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섹스나 폭력을 다뤄도 기존 방식이 아닌 방식. 그러니까 이 로키 호러 쇼 같은 경우는 정말 딱 그렇게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 컬트 뮤지컬의 대표적인 게 로키 호러 쇼지만 미국에서의 컬트 뮤지컬은 그리스예요. 그 72년도 작품이거든요. 미국에서 올라간 작품인데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모범생인 샌디가 놀러 갔다가 여행해서 데니를 만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미니스커트 입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변하는 이야기고 그 청소년들의 임신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거기서 부르고 있는 락앤롤 같은 것들이 과거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도 등장했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당대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열광했고 그런 열광적인 지지를 가지고 이제 제도권으로 넘어오면서 하이틴 로맨스물이 된 거죠. 컬트 뮤지컬이 어쨌든 그러면 뭐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요런 요소들이 있으면 컬트 뮤지컬이야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관객과 그 시대와 작품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수 사람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했을 때 그것이 아마 컬트로 탄생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모두 스테이지 감동 정산을 위해서 이 두 분을 더 모시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눠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그 여러분의 리뷰로 완성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자막을 확인하시고 꼭 스테이지 톡과 인스타그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키 호러 쇼 편에 리뷰를 참여해주신 인스타그램의 민트꼬부님하고 스테이지 톡의 나무그늘님에게는 공연 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초대권. 역시 사랑은 물질로 표현해야 되죠. 그럼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전 초대권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스테이지 감동정산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많이 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저희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많은 리뷰 또 많은 댓글들이 필요한데 바로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테이지톡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선물도 많이 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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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되게 식상한데 대본에 적혀 있으니까 물어는 볼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덕후들의 잔치다. 외계인이 주최하는 파티다. 홍용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섹시한 반란이다. 너무 평범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재미가 생각해도 좀 재미가 없어. 뭐 딴 걸로 할까? 섹시는 저기도 겹치고 여기 다 힘든데. 섹시 빼요. 근데 생각해봐도 하세요. 다 불안해